자, 마지막 이제 표면 장력에 대한 그 이론 얘기로 표면 장력 효과로 설명 가능한 현상들에 대한 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장력 효과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실제 기출 문제로 나왔던 것을 소재로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알아보시냐면 요거 캐필러리 액션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바로 모세관 현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 그렇죠? 그게 뭐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걸레 같은 거를 물가에 이렇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동이에 물을 담아두고 걸레 같은 걸 이렇게 내버려 두면 처음에는 이제 이쪽만 젖었다가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이 걸레를 타고 이렇게 쭉 빠져나와서 나중에 여기도 흥건하게 젖는다. 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세관 현상을 사실은 많은 고등화학 책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이런 걸 하나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자, 어떤 상황이냐면 요거 유리 그릇입니다. 유리로 된 그릇이고 주어져 있는 얘들도 다 뭐냐면은 유리관이에요. 자, 관이라고 하는 건 위아래가 뚫려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대 같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빨대 같은 대롱인데 그래서 단면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부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부어줍니다. 그럼 이제 원래 물이 이제 넣어준 대로 이 기준선에 따라 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차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때 이 물이 이 유리 그릇과 유리관에 대해서 이 표면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를 여기다가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짜잔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나타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나타납니다. 메니스커스 기억하시죠? 물하고 유리 사이의 수소 결합 때문에 끝 부분이 이렇게 유리 쪽으로 딸려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이 유리관 내부 쪽인데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바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부에서 메니스커스가 만들어지고 혹은 이렇게 내부에서 메니스커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의할 거는 지금 실제로 유리관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위해서 유리관을 상당히 뭐냐면 크게 그린 거지 실제로 진짜 이만한 유리관을 물에 집어넣으면 이런 식의 이미지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모세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굵은 관이에요, 얇은 관이 아주 얇은 관이죠. 그래서 이 내경이 예를 들면 뭐 0.1mm고 얘는 0.2mm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크게 확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땀시만한 유리관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관 두 개를 이렇게 확대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 그러니까 이 모세관의 내경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R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관의 내경은 R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모세관에서 이 물기둥이 올라간 높이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올라간 높이를 H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이제 하나 설명을 해보자고요. 자,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물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여기서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요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려줘요. 이 보조선이 뭘까요?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나타나는 건 알겠죠? 왜? 물과 유리 사이의 수소결합 인력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고 이 메니스커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얘가 캐비티의 일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캐비티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뭐였냐면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다가 안쪽은 기체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뭐였어요? 이렇게 액체인 거를 이걸 캐비티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대기잖아요. 대기고 여기는 액체니까 기체와 액체의 요 경계면이니까 요 메니스커스가 바로 이 캐비티의 일부다. 그래서 기체와 액체의 캐비티의 일부다. 기체와 액체의 캐비티 일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이런 식의 표면이 만들어지면 항상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액체의 표면은 항상 늘어나야 돼요? 액체의 표면은 항상 줄어들어야 돼요? 액체의 표면은 항상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액체의 표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액체의 표면이 나타날 때 이렇게 작용해야 액체의 표면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이 방향으로 내부로 향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표면을 줄이려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다가 PST, 이 경우는 내경이 2니까 PST2라고 해보죠.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표현인 거죠. 그리고 또한 뭐다? 이것은 표면적을 어떻게 하는 방향? 액체의 표면적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PST2가 나타나겠죠. PST 여기서는 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내경을 R1이라고 했으니까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도 S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을 줄이고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의 방향이 이쪽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지금 물기둥이 이렇게 솟았죠. 물기둥이 이렇게 솟았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물기둥에 의한 압력은 또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과정에서 물기둥에 의한 압력 표현은 바로 로 GH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때 얘는 로라고 하는 건 바로 물의 밀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그 압력의 기본 수식이죠. 그래서 밀도에다가 G는 중력과 속도고 높이 H를 곱하면 그게 바로 물기둥에 의한 압력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쨌건 애가 솟아올랐고 어쨌건 애가 솟아올랐는데 왜 이렇게 솟아오르냐는 거예요. 바로 이 솟아오른 것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이 효과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기둥이 솟아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어떻게 된다?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으로 이런 식으로 물기둥이 솟아나온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로 GH와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저기에 있는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반지름분의 2 감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이때 이 두 수식을 살펴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로는 물의 밀도예요. 그러면 저기 주어져 있는 이 액체가 물이니까 물로 정해지니까 이 밀도도 별로 변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실험을 하는 동안 중력과 속도가 변할 일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액체의 이 표면 장력도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수식에서 서로 변수 관계에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저 모세관의 내경과 여기에 있는 물기둥이 솟는 높이, 이 두 개가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바로 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처럼 자 R1과 R2 내경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크죠? 그 덕에 저기에 있는 물기둥이 솟는 높이 H1과 H2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높습니까? 이쪽이 더 높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표면 장력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 중 이 캐필러리 액션 모세관 현상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생물학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바로 식물에서 그 물의 이동을 이 모세관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식물 안에는 물관하고 체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체관은 뭐라고 해요? 그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고요. 그 다음에 물관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무기 염류를 포함한 물이 주로 이동하는 통로를 물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내가 생물학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약간 그 기억이 약간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체관에서의 그 영양분 이동은 뭐 능동수송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 자체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 양분을 이동시킨다. 아주 능동적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물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것 자체가 죽은 세포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으로 치면 머리카락이나 이 손톱처럼 이 죽은 세포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물관이랍니다. 그래서 물관에서 물이 이동하는 것은 능동수송이 아니라 뭔가 어떤 연력학적인 자발성으로 이 뭐냐면은 물이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 어쨌건 죽은 세포건 살아있는 세포건 식물이니까 이 구성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뭐겠어요? 바로 탄수화물이겠죠. 그러면 탄수화물은 이게 뭐 물관이 됐건 체관이 됐건 여하튼 식물의 그 탄수화물에는 항상 어떤 작용기가 잔뜩 있냐면 이 OH 작용기가 잔뜩 있어요. 그럼 OH 작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지나다니는 물 분자와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슈쇼결합이 상당히 잘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세포로 돼 있다고 하는 물관에서도 뭐 굳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저 물이 그 체관벽이랑 수소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쫙 들러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모세관 현상처럼 수소결합에 의해서 물이 여기에 있는 이 물관을 타고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식물의 크기는 천차만별이죠. 아주 작은 식물도 있지만 아주 큰 식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무슨 열대지방 이런 데 가면 막 나무가 막 무슨 100m짜리 나무도 있고 막 그렇다며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물이 뿌리 끝에서부터 그 100m 높이에 있는 식물의
그 마지막 잎사귀까지 물이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이 물기둥이 낮게 치솟아야 되겠어요? 높게 치솟아야 되겠어요? 아주 높게 치솟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모세관 혹은 이 물관의 내경이 이런 식으로 넓어야 되겠어요? 아주 좁아야 되겠어요? 굉장히 좁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에서 나타나는 물관 하나의 내경의 크기는 거의 마이크로미터 사이즈 정도로 엄청나게 작아요.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물과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 사이의 수소결합을 이용해서 표면 장력이 나타나며 여기 있는 이 물기둥이 끝까지 팍 치솟게 되는 거예요. 전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수직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돼? 내경이 작을수록 물이 치솟는 높이가 올라가죠. 요것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식물은 물관에서 이 수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표면 장력 효과에 대해서 쭉 상당히 물리적이거나 수학적인 표현을 썼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매우 그 생물학적이거나 혹은 뭐 화학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말고도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억수로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기출문제로 나왔던 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여러분들한테 배부됐던 교재 중 보시다시피 파트 3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트 3의 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파트 3의 3페이지.